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노코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부산에서 전해드립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부산과 관련한 정부 정책에 호응하던 박형준 부산시장이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사실상의 배수진을 쳤습니다. 지방선거를 8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정치적, 정책적으로 더 이상 밀려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박중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형준 시장은 어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부가 동남권 투자은행 설립을 투자공사로 선회한 것에 대해 작심한 듯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박형준 시장입니다. 투자공사를 간호은행 대체제로 제안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는 고래와 참치 정도가 아니라 고래와 멸치를 바꾸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박 시장은 앞서 지난 17일에도 SNS를 통해 명백한 대통령 공약 파기라고 반발하며 투자공사가 아닌 투자은행을 설립해야 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따졌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기존에 추진하던 시의 핵심 정책을 뒤로하고 정부가 내세운 부산 정책에 호응하던 박 시장이 이같이 태도를 바꾼 배경에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정책적으로 더 이상 밀리면 안 된다는 위기감이 작동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더욱이 내년 선거에서 최대 경쟁자로 예상되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소관 업무와 다소 거리가 있는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을 주도하는 모양새 역시 박 시장의 태도 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역 정치권과 시청 안팎에서는 박 시장의 정부에 대한 비판이 정치적 존재감을 드러내는 데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반면 박 시장의 목소리에 대해 정부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거나 되려 지역 정책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 박 시장이 스스로 선택한 배수진에 고립될 수 있다는 시선도 있습니다. CBS 뉴스 박중석입니다. 부산 송정항 인근 해상에서 선원 8명이 탑승한 어선이 침몰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실종된 인도네시아인 선원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은 이 시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혜린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50분쯤 부산 송정항 동방 61km 해상에서 어선 A호가 보낸 조난 신호가 해경에 접수됐습니다. 당시 A호에는 내국인 3명과 인도네시아인 5명 등 선원 8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신호를 받고 가장 먼저 사고 현장에 도착한 어선 2척은 선원 7명을 구조했습니다. 구조된 선원들은 대부분 의식이 있었으나 이들 가운데 선장인 60대 B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또 인도네시아인 선원 1명은 아직 실종 상태로 해경과 해군 등이 사고 해역에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외끄리저인망 어선인 A호는 어젯밤 11시쯤 조업을 위해 부산 남항을 출항했습니다. 사고 해역에서 조업하던 A호가 그물을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배가 뒤집히면서 침몰한 것으로 해경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울산해양경찰서 관계자입니다. 중에 했다고 저는 진술이 그렇습니다. 양반 작업 중이었다고. 사고 소식이 알려지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인명구조를 최우선으로 하란 지시를 내렸고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도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수색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현재 경비함정과 항공기 등을 동원해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는 해경과 해군은 야간 수색 상황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정혜린입니다. 다음 달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 김해공항에 이착륙하는 행사 관련 항공기는 야간 이착륙 제한 시간, 즉 커퓨 타임을 적용받지 않을 전망입니다. 공군 제5공중기동 비행단과 부산지방항공청은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 김해공항을 이용하는 관련 항공기의 이착륙을 실시간으로 승인하는 체계를 마련해 24시간 운항이 가능하도록 협의를 마쳤습니다. 김해공항은 다음 달 31일부터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 공식 행사 공항으로 21개국 정상과 대표단, 기업인 등이 이곳을 통해 입국할 전망입니다. 부산시의 6번째 공공기업 협상 개발로 추진 중인 사상구 한일시멘트 부지 개발 사업이 본 협상을 마무리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499세대와 함께 공사비 155억 원을 들여 청소년과 청년 복합문화공간, 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시관리계획과 용도지역 변경 등 행정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기존 한일시멘트는 연말부터 이전을 시작해 내년 2월에 철거가 시작됩니다. 부산 기초지자체 산하공단에서 뇌물 등 혐의로 파면된 공직자가 새 이사장으로 임명되는 등 연일 논란이 일자 시민단체들이 자성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부산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남구와 동구시설공단이 부채 증가와 수익성 악화로 지자체 재정 부담을 키우고 있는 가운데 최근 뇌물과 횡령으로 파면된 전력이 있는 인물이 이사장으로 임명돼 신뢰까지 무너졌다며 비판했습니다. 앞서 남구가 최근 공단 제2대 이사장으로 임명한 A씨는 부산시 체육회에서 근무할 당시 금품을 수수하고 예산을 횡령한 혐의로 파면 처분을 받은 바 있어 논란이 일었습니다. 부산시는 추석 연휴 기간 종합병원을 비롯해 시내 38개 병원이 선별적 외래 진료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응급의료기관의 24시간 응급환자 진료 체계는 평소와 같이 유지됩니다. 이와 함께 소아 환자의 진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달빛 어린이병원 2곳은 추석 당일에도 정상 진료할 예정입니다. 병원별 진료 시간과 날짜는 120 콜센터와 119 종합상황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부산 전역에서 페스티벌 10월을 개최합니다. 날씨입니다. 부산은 오늘 밤부터 주말인 내일 오전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40mm입니다. 기상청은 내일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며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부산의 지금 기온은 24.2도, 습도는 67%입니다.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기술 최예지, 기자 정혜린, 아나운서 김창현이었습니다.